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11일 5시가 다 돼가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거기에 더하기 이제 박지원의 개입 의혹. 그래서요, 이제 한편으로는 법적 공방이 가속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요, 이제 박지원 원장의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번 대선에 최고의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여권의 공작이냐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요, 이 공작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우리 야권의 시각에 더 훨씬 이 무게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 박지원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러한 박지원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야권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오전에는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7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제 김웅 의원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오늘 서울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추미애와 박범계, 즉 전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웅 의원도 또 고발전에 나섰어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중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을 낱낱이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이 국민의힘의 고발에 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권 측에서는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생 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 친여 시민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이미 윤석열 총장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은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김웅, 그 다음에 전주혜 의원과 성명불상의 보좌진, 그리고 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은요, 이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중의 의력을 사용해서 중단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원인 제공을 누가 맨 먼저 했습니까? 공수처장이 먼저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쭉 우리 야권의 움직임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제가 이미 보도해 드렸는데, 이상일 공보실장이 논평을 내서 국정원장까지 개입한 것은 박지원 게이트다. 그래서 이 박지원과 조성은이의 공모 가능성에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라. 그리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정보위 소집,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김영환 전 의원도요, 이거야말로 이 박지원의 개입과 관련해서 이거는 정치 공작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이 사건은 이 나라 선거 사상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다. 예, 그래서 이 아주 엄중한 시기에 이 노성은이가 자기 페이북에 올린 말이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요, 아주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을 가졌다는데, 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소가 웃는다. 서천의 소가 웃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기현 이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서요, 박지원이가 개입해서 제2의 김대엽식 정치 공작을 벌이려고 한 것이 아닌지 차고 넘치는 의심 정황이 아닐 수 없다. 박지원 원장과 이 조성은이의 수상적인 만남도 즉각 함께 수사해라. 그리고 이 특별히 조성은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원장의 수족과도 같은 관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불리한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서 야당 후보 흠집 내기에 나선 게 명백하고,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권의 표적수사, 야당 탄압 정치 공작을 막겠다. 그리고 조수진도요, 쭉 박지원 뉴스 대본은 지난 7월 21일, 그리고 박지원 원장은 8월 11일, 거의 한 달 만이죠. 뉴스포스 보도는 9월 2일. 이런 시간으로 볼 때 야당의 유력 예비 후보 찍어내겠다는
국가정보원의 권력기관 총출동했다. 이러면서 대통령 입장 표명, 정보의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구를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대구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요,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 윤석열 총장의 비판은 내부에서 오는, 즉 국민의힘 당 내부의 다른 후보들한테 제기되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당의 고발 사주에 올라타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시작하자마자 벌떼처럼 올라타는 게 더 기가 차다. 우리가 아무리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 즉 여당에서 총을 한 방 쏘니까 그냥 난리가 나서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지,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 그걸 누리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오로지 이 정권의 교체밖에는 본인한테는 할 일이 없다. 정권 교체만 해야지 왜 어설프게 내부 이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다. 4월 3일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4월 3일자 고발장에 적히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들어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한번 지켜봐 달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목조목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들과의 경쟁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고 자기가 할 일을 해 가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요, 오늘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비판은 결국은 당내 특별 주자 이 후보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홍준표 후보를 겨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실직고하고 사퇴하라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자세하게 남의 얘기는 관심이 없어서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홍 의원이 지난 6일날 SNS에 올린 글이 있어요. 관련 당사자들은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치지 말고 공작정치 운운하지 말고 겸허하게 대국민 고백을 하고 수습 절차로 들어가시기 바란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모가 드러나면 후보보다 당이 입을 상처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이러한 홍준표 후보의 입장문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지금 모든 언론기관이 그냥 이거는 만장일치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윤석열 총장도요, 이 박지원 원장과 그리고 이제 조성은 여기에 만난 거, 이런 거에 관해서도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국정원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냐. 그런데 롯데 호텔에 38층 전망이 좋은 한정식 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고 수시로 본다고 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난달 11일 날 조성은이하고 박지원이가 만났어요. 이 호텔에서. 그리고 뉴스버스는 9월 2일 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보는 7월 21일 날 제보했어요. 그러니까 제보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박지원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박지원이를 만난 것이 지금 이제 페북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8월 11일 하루만 만난 것만 되어 있지만은요, 박지원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시로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이 뉴스버스에 제보한 것이 7월 21일인데 그러면 7월 21일 제보하기 전에는 박지원과 이 조성은이가 만난 적은 없는지, 전화 통화는 한 적은 없는지, 이런 제보와 박지원이는 전혀 관계없다고 할 때 했는데, 그러면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면 5억 불 김정인한테 주고 정상회담 시킬 때는 그 사건이 처음에 나오니까 내가 5억 불 줬다고 순순히 인정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의 김용환 의원이 그랬잖아요. 사상 최대의 그 희대의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이거 정보위 소집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보위 소집하면 정치 구단인데, 박지원이가 할 리가 뭐 있죠. 나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나는 평소에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서로 얘기했을 뿐이지 이런 얘기 전혀 하지도 못해. 자, 그러면 조성은이의 그동안의 쭉 정치적인 행적, 이 박지원과의 관계,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사상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이 희대의 사건이니 등등 의혹을 받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역사와 대화하고 말이죠. 이런 역사의 순간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지금 페북에다 올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귀신같이 딱 혼자서 가서 얘기했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 의혹 제기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러고요. 김용환 의원도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요, 강제 수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박지원이가 누굽니까? 박지원이가. 예, 어떤 사람인데요? 예, 이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대충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런 박지원이 미꾸라지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에 소집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을 가졌다는데,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을 가졌다는 것은 조성은이 자기 페북에 올렸어요. 아주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 예, 이것이 지난 7월, 그러니까 이 8월 11일 날 만났을 때 올린 페북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꼭 처음 만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이전에도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박지원이가 그랬잖아요.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전화한다고. 예.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했어요. 여기에 관해서 정진석 부의장이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느냐? 기가 막히다 이거죠. 국정원이나 검찰도 국회 경내에 와서 압수수색할 때는 미리 통보하는데 이런 거 통보하지 않고 온 공수처, 이거는 입법부를 찬탈하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침탈하는 것이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수처 입법부 침탈을 규탄하면서 공수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국정원은 국회 경내를 압수수색할 경우에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공수처는 이번에 이런 절차와 그리고 관행을 모두 무시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 오전 9시 25분 의원회관 안내실에 도착해서 오전 10시 10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김 의원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대검 중수부도 국정원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한 적이 없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아직 실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사건의 공수처가 곧바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공수처가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입건했다.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퇴보시키는 사정기관의 자제를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사건이 퍼지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치진상 이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는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는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단장도요,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기자회견을 가져서 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고발장을 줬다고 하는데 이 사실관계를 먼저 대검에서는 밝혀라. 예, 그리고 손준성 검사 컴퓨터를 확보해서 포렌식 작업을 끝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범죄 혐의를 이 김웅에게 지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주 대낮에 이런 것 밝히지도 않은 상태로 고발장 하나를 근거로 해서 백주 대낮에 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공수처의 정치 쇼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무슨 근거로 이 사건을 압수수색하고 있는지 먼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파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부터 밝혀달라. 그리고 대검은 말이죠, 이제 손을 떼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에 의하면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의 관할이 정해져 있고 공수처장은 검찰의 개주적인 사건이라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이상 이제 대검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만일에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면 모두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공수처는 먼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서 파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가 등장하면 정권의 호위무사, 야당 탄압의 괴물로 돌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당은 공수처의 불법적 압수수색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김재원 검증단장 임명함과 관련해서
유승민과 그 다음에 홍준표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앞장서서 윤열 역성을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런 사람이 검증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요,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게 조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오늘 SNS에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말하자면 박지원 게이트다. 그래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 여기하고는 선을 두고 있어요.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 개인이야 훌쩍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당은 중차대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거짓의 사실을 두고 하는 것이 공작이고 팩트가 있다면 경위가 어찌됐든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소도가 아니다. 이건 소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죄인이 도망치더라도 잡아가지 못했던 사만시대의 성지가 소도입니다. 그래서 당은 소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당당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범죄이긴 했으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박지원과 조성은과의 만남에 대해서는요, 직접적으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당이 어디까지나 윤석열 총장하고는 거리를 두어라. 자칫 닮은 당이 다 망한다. 이런 시각, 즉 이분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유승민이는요,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최재형은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지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만 내놨습니다. 원희룡 지사는요, 이 국정원장이 이렇게 만난 거, 그 정치 개입을 넘어서 정치 공작 공무의심을 받을 행동을 자초했고 국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경악할 일이다. 그러면서 해임을 촉구하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도 박지원 원장을 즉시 입건하고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라. 정치인 둘이 자주 만나고 자주 통화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궤변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민 후보가 되게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치 공작의 중심 인물이 됐다, 박지원이. 그러면서 휠체어 타고 수인번호 찍힌 수의를 입고 법정과 교도소를 드나드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원장과 관련해서 이 장성민 후보가 제법 길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을 얘기하면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미 제가 조성은이가 김일성을 칭찬한 거, 찬양한 거, 이거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성민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만난 것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이 다시 희대의 정치 공작소로 타랑하는 것이다. 날선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국민은 박지원 원장을 새로운 정치 공작의 중심 인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제보자는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 여기 롯데호텔이에요. 박지원 원장과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점은 고발사주 의혹 보도가 나오기 전 박 원장을 만난 셈이다. 박 원장과 만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는 박 원장과 이 제보자가 어떤 역사와 대화를 했는지 추궁해라. 192 국가정보 총수인 박 원장은 왜 공인이 된 이후에도 조성은 씨를 가끔씩 만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국정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가족 이해의 사생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 공작 차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박 원장이 가끔 만난다는 이 제보자는, 즉 조성은이는 2019년 6월에 자신의 페이북에 개인적으로 김일성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한 민족 결속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국정원장이 한국전쟁의 전범인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한다는 한심한 사이코패스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이런 제보자를 공인으로서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 박 원장이 퇴임 이후에 국정원장 재임 시 정치 공작에 관여했다는 여론의 오해를 받아 다시 휠체어 차고 수인번호 찍힌 수의를 입고 법정과 교도소를 드나드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야권에서 일제히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음 뉴스에서는요,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과 야권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